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농업 전문가가 수년간의 실패한 시도와 회의 속에서도 못 해냈던 일을 정부의 명령에 따라 마지막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손 내밀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막 환경에 맞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고 회의적이었지만 한국 기술팀이 개발한 컨테이너 농장은 최소한의 물 사용, 태양 에너지 활용, 그리고 여러 백업 시스템을 통해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살림은 이 혁신적인 기술이 단순한 외국 솔루션이 아니라 이집트의 환경과 맞춤형으로 설계된 파트너십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 결국 아랍권 나라들이 왕세자들을 앞세워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태양이 카이로를 내리쬐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창문으로 흐릿한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가 보이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먼지가 떠다니고 사람들은 더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이집트예요. 아름답고 오래됐고 그리고 점점 더 배고파하고 있는 나라죠. 제 이름은 살림이고 정부에서 농업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저는 우리 사막 국가에서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두꺼운 서류철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서류철마다 우리 메마른 땅을 푸르게 만들려던 실패한 시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모래폭풍에 망가져버린 미국의 관계 시스템, 우리의 극심한 더위를 견디지 못했던 유럽의 온실들, 유지비가 너무 비싼 일본 기계들. 저는 자주 이 서류철들을 만지작거리며 조심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의심을 품고 이집트가 잘하지도 않을 꿈에 더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죠.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 상사인 파티의 전화였습니다.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이건 보통 제게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5분 후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파티는 책상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빛이 아이디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살림하고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새로운 걸 시도해 봐야 해. 대담한 뭔가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 일에서 대담함은 종종 비싼 실수로 이어지곤 했으니까요. 자네를 한국에 보내고 싶네. 그들이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이 여기서도 잘 작동할지 모르겠어. 제 몸이 긴장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외국 솔루션이라니요. 또 다른 서류철이 제 벽에 추가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제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 뭘 안다고요? 파티는 책상 위로 서류철을 미끄러뜨렸어요. 저는 마지못해 그것을 열었죠. 안에는 보라색 불빛 아래 높은 탑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도표에는 모든 물방울을 재활용하는 수자원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었고 차트에는 인상적인 수확량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죠. 선생님, 3년 전에 우리가 산 일본 기술 기억하시죠? 수백만 달러가 낭비됐어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달라. 파티가 고집을 부렸어요. 한국 시스템은 가혹한 환경에 맞게 설계됐어. 물도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정전 중에도 작동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만을 위해 기술을 맞춤화하길 원하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서류철을 닫고 있었어요. 비 많이 오는 나라의 기술이 사막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어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파티가 제가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자네는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볼 거야.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원치 않는 임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모든 면에서요. 그들이 우리의 고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책상에서 저는 마지못해 한국 농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나라는 산이 많고 비가 충분한 작은 나라였어요. 이집트와는 완전히 달랐죠. 추운 겨울과 모든 곳에 기술이 있었어요. 그들의 해결책이 어떻게 여기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읽을수록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스마트팜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95% 적은 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시스템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저는 제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호기심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너무 많이 실망해 왔었으니까요. 너무 많은 비싼 외국 솔루션들이 우리의 가혹한 현실에서 실패하는 것을 봐왔었죠. 하지만 카이로에 해가 지면서 제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읽고 있었고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번에는 다르다면? 만약 이 한국의 스마트팜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다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연구자료를 덮었어요. 기대하지 않고 놀라는 것이 희망하고 또다시 실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은 그저 또 다른 여행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기술, 제 실패의 벽에 걸릴 또 다른 서류철이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카이로에 붐비는 거리를 운전해 집으로 향하면서
매달 식품 가격이 더 높아지는 시장들을 지나가면서 그 고집스러운 호기심의 씨앗은 죽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긴 비행 끝에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죠.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빠르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카이로의 친근한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이집트 농업 전문가 소그룹은 표지판을 따라 도착 장소를 향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을 한국기술 전문가인 박진우 씨였어요. 진우 씨는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제 손을 악수하고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미소는 공손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죠.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그의 모든 것이 정확하고 절제되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신 살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이 여행이 유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간 낭비가 될지 단서를 찾으려고 그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신들의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 작동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치고 있었어요. 의심은 건강한 겁니다, 살림 씨. 방문이 끝날 때쯤이면 제대로 판단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산을 가로지르고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기차는 교통이 높은 선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이집트와 더 이상 다를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푸르고 현대적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의심은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우리는 시원하고 어두운 회의실에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큰 화면에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물 효율성, 태양 에너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건 45도. 열기에서 기계에 모래가 끼는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진우 씨는 우리를 도시 외곽의 연구센터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시골은 울창하고 푸르렀고 나무로 뒤덮인 작은 산들이 멀리서 솟아 있었죠. 역시 고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구시설에서 한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디아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6개월 동안 한국팀과 함께 일해온 이집트 연구원이었죠. 그녀의 친숙한 억양과 따뜻한 태도가 즉시 저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나디아는 저를 옆으로 데려가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들은 정말 놀라워요, 살림.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연구실 결과는 실제 상황과 절대 맞지 않아. 우리 사막은 다른 모든 기술들처럼 이것도 망가뜨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만을 위해 모든 것을 특별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주장했어요. 한국팀은 정말 잘 들어줘요. 그들은 표준 솔루션만 밀어붙이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수년간의 실망이 저에게 조심성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진우 씨는 우리를 창고처럼 큰 건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안에 들어서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죠. 보라색과 흰색 불빛 아래에서 식물 타워들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솟아 있었어요. 상추, 딸기, 허브들이 모두 흙없이 완벽한 줄로 자라고 있었고 물은 투명한 파이프를 통해 식물 뿌리에 직접 영양분을 전달하며 흐르고 있었어요. 이 시설 전체가 진우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같은 양의 식품을 재배하는데 전통적인 농장이 1시간 동안 사용하는 물보다 하루에 더 적은 양을 사용합니다. 그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다 좋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이집트에서 우리는 극심한 더위, 모래폭풍, 불안정한 전기 공급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리를 건물의 다른 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외부에 이상한 패널이 달린 커다란 금속 운송 컨테이너가 서 있었죠. 이것이 이집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입니다. 그가 무거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컨테이너 안은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컬러 조명 아래 빽빽하게 배열되어 자라고 있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습했는데 제가 익숙한 사막 공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이 장치는 섭씨 50도까지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진우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물의 99%를 재활용하고 태양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으며 정전 시에도 최대 3일 동안 계속 운영됩니다. 매달 수백 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채소를 생산하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컨테이너 농장은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어쩌면 이집트 환경에 적합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카이로와 너무 달랐지만 아마도 이런 차이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밀어붙인 게 아닐까요? 그들은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넓게 퍼지는 대신 위로 자라게 했어요. 그들의 나라가 작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있었죠. 그들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저의 꿈까지 따라오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고향의 황금빛 모래에서 자라는 푸른 식물들을 보고 있었죠. 방문한 지 닷새가 지나자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깨어나고 있었죠. 진호 씨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이제 결함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의심이 아닌 그림과 아이디어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호 씨와 그의 팀이 극한 환경에서 농장 컨테이너를 테스트하는 특별한 연구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두꺼운 벽과 무거운 금속문에 경고 표지판이 붙어있는 거대한 곳이었죠. 이 방에서는 지구상의 어떤 기후든 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안경을 쓰는 동안 진호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집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챔버는 거대한 금속 상자처럼 생겼어요. 내부에는 강력한 장비들에 둘러싸인 농장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 있었죠. 큰 창문들을 통해 우리는 바깥에서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었어요. 진호 씨가 제어판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유리 뒤에서는 팬들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열램프는 밝은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 기계가 공기 중에 고운 모래를 뿌리고 있었어요. 몇 분 안에 챔버는 작은 이집트 사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디스플레이는 섭씨 4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래는 환한 구름처럼 컨테이너 벽에 소용돌이치며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 테스트를 8시간 동안 진행할 겁니다. 진호 씨가 말했어요. 바깥 세계가 파괴하려고 하는 동안에도 컨테이너 내부는 완벽한 재배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열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진지한 테스트였어요. 단순히 방문객들을 위한 시연이 아니었죠. 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디아가 제 옆에 서서 태블릿으로 측정값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컨테이너는 세 겹의 보호층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바깥쪽 껍질은 열을 반사하고 중간층은 단열 역할을 하며 안쪽 층은 습도를 유지해요. 서부 사막의 모래폭풍 패턴을 연구한 후에 설계한 거예요. 저는 이런 세심한 주의에 감명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외국 농업회사도 이집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 정도로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보며 몇 시간이 흘러갔어요. 진우 씨의 팀은 모든 센서를 모니터링하면서 메모를 하고 조정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지하고 집중하고 협력적이었죠. 그들은 잘 훈련된 팀처럼 매끄럽게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어판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한국인 기술자 중 한 명의 숫자가 깜빡이는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외부 온도 센서 고장입니다. 진우 씨가 침착하게 발표했어요. 모래가 바깥쪽 모니터 중 하나를 손상시켰습니다. 제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건 이집트에서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었죠. 장비가 우리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면 고장나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일을 수십 번 봐왔었습니다. 이제 백업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볼 겁니다. 진우 씨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계속 말했어요. 다른 화면에서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다른 센서가 작동을 시작한 거죠. 컨테이너의 내부 상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안에 있는 식물들은 바깥에서 인공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고장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백업으로 전환했어요. 나디아가 설명했어요. 모든 중요 기능에 대해 3중 백업 장치가 있답니다. 마침내 테스트가 끝나자 모래는 가라앉고 팬들이 멈추었어요. 챔버는 천천히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죠. 진우 씨는 우리에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직접 결과를 확인해보라고 초대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시원하고 촉촉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보라색 불빛 아래에서 푸른 채소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죠. 저는 상추 잎을 만져보았어요. 아삭하고 완벽했습니다. 이 벽 너머에서는 방금 전까지 센서를 손상시킬 만큼 가혹한 조건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의심을 잊은 채 간단히 물었어요. 진우 씨는 제어판을 따라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막과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해요. 이 시스템은 바깥의 열을 냉각 시스템의 동력으로 사용해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공기 중에 습기를 모으고요. 모든 것이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시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 컨테이너들이 실제로 이집트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신선한 채소가 부족한 마을 근처에 놓인 컨테이너들을 그려보고 있었죠.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자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찾으며 배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었죠. 의심 많은 평가자로서의 제 훈련은 뿌리 깊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나날이 지날수록 제가 그토록 신중하게 쌓아올린 의심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효율적인 시스템과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이 현대적인 도시가 이제 덜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집트의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로 이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이에요. 이 기술을 정부에 추천하기 전에 완전히 확신해야 했어요. 하나의 실패한 프로젝트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낭비하고 농업 혁신을 수년 동안 후퇴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황금빛 사막, 모래 위로 퍼져나가는 푸른 들판을 꿈꾸며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산과 바다를 지나 마침내 고향의 황금빛 사막 위를 날고 있을 때도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죠.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은 그림, 계산,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의심과 문제점으로 가득한 페이지를 썼을 텐데 제 안에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는 익숙한 열기와 소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공항은 가족들, 여행객들, 일꾼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공기는 먼지와 향신료 냄새가 풍기고 있었죠.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이제 한국의 한 조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목적을 가지고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게 뭔가 달라진 점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제가 지나갈 때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찡그리며 떠났던 사람이 미소 짓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파티는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눈은 단서를 찾듯 제 얼굴을 살피고 있었죠. 그래, 그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예상대로 시간 낭비였나? 저는 농장 컨테이너 디자인을 스케치한 첫 페이지를 펼쳐 두꺼운 노트북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기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티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것에 대해 저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죠.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가 전에 시도해본 어떤 것과도 달라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사막 환경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함께 작동해요. 컨테이너는 낮에는 열을 모아 냉각 시스템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습기를 모으죠. 모래와 먼지를 걸러내고 모든 것에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파티가 물었어요. 이건 항상 중요한 질문이었죠. 초기 투자는 상당합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컨테이너는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면서 연중 수백 가구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3년 안에 스스로 비용을 회수합니다. 파티는 아마도 의심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자네가 신봉자가 됐군. 그가 미소의 기색을 띠며 말했어요. 증거에 의해 확신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져다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식 교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 후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제 전화는 한국에서 오는 전화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진우 씨와 저는 곧 이집트에 도착할 시범장치에 대한 준비를 매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질문, 잠재적 문제 또는 우리의 특정 요구에 맞는 개선 사항들을 생각하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력망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때 진우 씨는 즉시 시스템의 독립전원 기능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어요. 우리 지역의 미세하고 알칼리성인 모래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의 팀은 제가 보낸 샘플로 테스트한 특수 필터를 개발하고 있었죠. 한때 실패를 기록한 서류철로 가득했던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설계도와 계획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하루 종일 들러 평소에 신중한 동료를 열정적인 지지자로 변화시킨 이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서서 크레인이 화물선에서 컨테이너 농장을 들어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금속 상자는 외부에서 봐서는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특수 코팅과 강화된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기적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가혹한 환경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완벽한 재배 환경이었죠. 컨테이너는 트럭을 타고 도시 외곽의 테스트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는 제가 선택한 곳이었어요. 태양이 용서 없이 내리쬐고 모래폭풍이 흔하며 사막 농업의 어려움이 가장 극단적인 곳이었죠. 시스템이 여기서 작동할 수 있다면 이집트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을 거였어요. 한국에서 작은 팀이 설치를 돕기 위해 도착했어요. 진우 씨는 여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시작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벤에서 내리고 있었죠. 그는 제가 선택한 불모의 현장을 살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테스트네요. 그가 말했어요. 특별 대우 없이. 나디아는 다음날 특별히 개발된 씨앗을 가지고 도착했어요. 이 품종들은 우리 환경에 맞게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분류하는 동안 그녀가 설명했어요. 빨리 자라고 최소한의 자원만 필요해요. 시스템 설치는 3일이 걸렸어요. 태양 전지판이 컨테이너에서 날개처럼 펼쳐지고 있었죠. 물 포집 장치가 지붕에서 뻗어나오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는 우리가 뚫은 작은 우물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 귀중한 자원을 아주 조금만 사용할 거였죠. 가동 당일 아침, 작은 인파가 모이고 있었어요. 정부 관리들, 지역 농부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었죠. 대부분은 제가 한국으로 여행하기 전처럼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많은 실패한 농업 프로젝트를 보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진우 씨가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자 시스템이 윙윙거리며 살아나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불빛이 빛나고 물이 투명한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했죠. 이미 재배 트레이에 심겨진 씨앗들이 첫 영양분을 받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제어판에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제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는 순간일까요? 진우 씨는 침착하게 패널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문제를 진단하며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물 펌프 보정 오류입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간단한 조정이면 됩니다. 몇 분 안에 그의 팀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경보음이 멈추고 시스템이 정상 작동으로 돌아왔죠. 군중들은 신속한 해결책에 감명받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외부 온도가 섭씨 42도에 이르렀음에도 컨테이너 농장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씨앗들이 발화를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양의 물, 영양분, 빛을 받고 있었죠. 태양 배터리는 다가오는 밤을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었고 물 재활용 시스템은 모든 귀중한 수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군중이 흩어지면서 진우 씨는 제 옆에 서서 사막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는 태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림 씨?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막 모래 위에 놓인 이 하나의 금속 상자에 너무 많은 희망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의 컨테이너가 이집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기술과 우리의 이 땅에 대한 지식을 결합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증명하고 있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해의 시작이군요. 그가 한국에서 우리의 첫 만남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어요. 맑은 사막의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면서 저는 여러 해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컨테이너 농장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황금빛 사막 속에서 푸른 생명의 약속이었죠.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테스트 현장으로 차를 몰고 있었죠. 저는 컨테이너 농장이 사막에서 조용한 마법을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벽 안에서 씨앗은 싹이 되고 싹은 식물이 되었으며 식물은 채소가 무겁게 열리며 자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막의 태양으로만 동력을 얻고 있었죠. 오늘은 수확일이었어요. 한때 텅 빈 사막이었던 이 현장은 이제 활동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정부 관리들이 작은 깃발이 달린 검은 차를 타고 도착하고 뉴스 기자들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죠. 지역 농부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조용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 기술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지 보러 왔던 거죠. 진우 씨는 자랑스럽지만 긴장한 표정으로 컨테이너 문 옆에 서 있었어요. 나디아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나아가 군중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최초의 스마트팜 수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3개월 전 이곳은 텅 빈 사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소한의 물과 최대한의 효율로 재배된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것입니다. 제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어요. 시원하고 촉촉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뜨겁고 건조한 사막과는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안에는 부드러운 보라색빛 아래 완벽한 상추, 토마토, 오이, 허브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군중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키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조차도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보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채소를 수확하여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수확량은 우리의 계산보다 더 좋았죠. 하나의 작은 컨테이너가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신선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채소들은 완벽해 보였죠. 초록색이고 아삭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지역 농부가 방금 맛본 상추 잎을 들고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 농장에서 기르는 것보다 더 달콤하네요. 그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스템이 어떻게 물을 재활용하고 공기 중에서 습기를 포착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관심으로 커지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바라던 것이었어요. 단지 관리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농업부 장관이 연설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고 있었어요.
그는 확장 계획에 대해 이집트 전역에 더 많은 컨테이너 농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제 관심은 수학을 보러 온 근처 마을의 아이들 무리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그들은 얼굴에 경이로움을 담고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 작은 소녀는 마치 소중한 보석인 것처럼 토마토를 들고 있었죠. 나중에 군중이 떠나기 시작하자 나디아가 현장 가장자리에서 저와 합류했어요. 우리는 사막 배경의 보라색 빛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컨테이너를 뒤돌아보고 있었죠.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했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처음의 저항을 기억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시도해본 다른 모든 외국 기술처럼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었죠. 뭐가 이것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녀가 계속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단지 영리한 공학이나 첨단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죠.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저는 마침내 대답했어요. 한국팀은 그들의 해결책을 강요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를 개발하러 왔죠. 그들은 우리의 우려를 경청하고 우리의 조건에 적응하고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존중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우리의 성공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10개의 추가 컨테이너 농장을 위한 자금이 승인되었고 진우 씨의 회사는 한국인과 이집트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이로 사무소를 열었죠. 저는 확장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임명되어 각 새로운 설치가 우리의 특정 지역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첫 수확 후 6개월 뒤 저는 우리의 최신 시설 안에 서 있었어요. 원래 컨테이너보다 10배 더 큰 곳이었죠. 줄지어 심은 식물들이 완벽한 조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집트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들이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지역 농부들과 함께 일하며 양방향으로 흐르는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진우 씨가 시설의 조용한 구석에서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 효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네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어요. 수정된 응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팀이 영양 공급 일정에 대한 몇 가지 유망한 개선안을 제안했어요. 그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혁신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죠. 다양한 관점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그날 밤 우리는 공동팀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이집트 동료들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죠. 한때 엄청나게 보였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새로운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이 얼굴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이 최소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변화된 마음제 자신의 마음을 포함해서로 측정되고 있었죠.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구축된 신뢰로 측정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의 마음을 열 때 나타나는 해결책으로 측정되고 있었어요. 저는 파티의 사무실에서 한국 기술이 이집트 농장을 도울 수 없다고 확신했던 그 첫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틀린 것이 무언가 멋진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 식당 밖에서는 사막 바람이 수천 년 동안 농부들에게 도전이 되어온 땅 위로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의 컨테이너 농장 안에서는 푸른 식물들이 보라색 불빛 아래에서 꾸준히 자라고 있었죠.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사막이 꽃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한때 가장 큰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 새로운 길을 향한 가장 강한 신봉자가 되었어요. 제가 조심성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저를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진정한 해결책을 향해 인도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었죠. 우리 팀이 미래의 수학을 위해 건배하며 잔을 들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제 이집트 조국과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가 함께 모여 어느 쪽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거죠. 사막에서 자라는 희망, 우리의 수학 바구니에 담긴 채소처럼 회복력 있고 예상치 못한 희망을요.